이해하기 쉬운 형사재판 1편. 지금부터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영상은 음성과 수어가 함께 나옵니다. 음성과 수어의 속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달라고 하면 열립니다.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얼마나 벌을 줄지도 결정합니다. 내가 형사재판에 나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재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재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판사가 나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고인의 죄를 알고 있을 때에도 판사가 나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벌을 주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가 있을 때 벌을 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을 법원에 부르지 않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을 하면 판사가 피고인을 법원에 불러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얼마나 줄지도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약식명령은 내가 죄가 있을 때 판사가 주는 벌입니다. 그럼 약식명령을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검사는 판사에게 나한테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 판사는 검사가 보낸 서류를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크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3. 판사가 내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약식명령 서류를 보냅니다. 4. 법원에서 온 약식명령 서류에 써있는 벌금을 내면 끝이 납니다. 약식명령에 있는 벌금을 내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온 서류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에는 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를 몇 시간 하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는 대신에 교육을 받으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라고 한 약식명령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내라고 하는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서류를 받은 후 7일 안에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아는 사람이나 변호사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약식명령 대신에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의 종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약식명령에서 내라고 했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받는 형사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 재판을 받을 때 나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때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재판에서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모르거나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형사재판을 받을 때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호인 선임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거나 변호사를 찾을 수 없을 때 나라에서 정해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출석했을 때 판사에게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변호인이 없을 때 판사가 알아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재판 서류나 증거물을 읽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감옥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석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나에게 좋은 증거나 자료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 제출권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 나오는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판사와 검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돕는 변호인, 증인이 재판에 나옵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검사, 나, 돕는 변호인, 증인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벌은 얼마나 줄지 정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은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대답해주거나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재판에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기 쉬운 형사재판 1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형사재판 2편. 형사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와 형사재판의 증인이 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음성과 수어가 함께 나옵니다. 음성과 수어의 속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을 때 형사재판을 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형사재판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나에게 며칠, 몇 시까지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공판기일 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공판기일 통지서를 잘 읽어보고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맞춰서 형사재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에 정해진 날짜에 형사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꼭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에 알려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나 없이 재판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사재판을 받는 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사는 나에게 판사나 검사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판사는 내가 피고인이 맞는지 내 이름, 나이, 주소, 직업을 물어봅니다.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맞으면 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틀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검사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나에게 검사가 말한 죄를 저질렀는지 나에게 물어봅니다. 판사의 질문에 맞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내가 잘못한 일을 본 사람의 말을 적은 증거를 함께 봅니다. 함께 본 증거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내거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을 불러달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습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대답을 합니다. 검사, 변호인, 판사는 나에게 죄를 지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모르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는 나에게 벌을 얼마만큼 주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나와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판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벌을 얼마나 줄지를 정하는 재판하는 날을 정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재판은 끝이 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재판날은 내가 꼭 가야 합니다. 도와주는 변호인과 함께 가도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판사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재판은 끝나지만 판사가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벌을 받습니다. 1.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2. 죄가 있지만
지금 벌을 주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면 벌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3. 내가 잘못한 만큼 벌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더 큰 법원에서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법원에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더 큰 법원에서 재판해달라고 할 때는 재판 결과가 나온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아는 사람이나 변호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더 큰 법원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해도 벌을 더 받는 게 아니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더 큰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해진 대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증인으로 형사재판에 나가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법원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판사는 나를 증인으로 불러서 피해 당한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피고인이 지은 죄를 알고 있을 때 판사가 나를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나오라고 해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피고인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으로 법원에 가서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판사가 나에게 증인으로 법원에 나오라는 증인 소환장을 집으로 보냅니다. 증인 소환장은 법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안내장입니다. 법원에서 온 증인 소환장에는 재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2. 증인 소환장에 적혀 있는 시간에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나갈 때 가족이나 나를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3.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내가 증인이 맞는지 내 이름과 주소, 직업을 물어봅니다. 맞으면 네라고 대답하면 되고 틀리면 아니오라고 하면 됩니다. 4. 판사를 보며 증인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문에 이름을 써서 판사에게 줍니다.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름을 쓰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가 나를 도와주라고 하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5. 선서를 하고 나면 검사, 변호인, 판사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만약 잘못 이야기하거나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6. 법원에서 증언이 끝나면 판사가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돌아가라고 하면 집으로 가면 됩니다. 증인이 형사재판에 나갈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판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오라고 한 날, 재판에 나갈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법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때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영상으로 내가 겪은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적어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형사재판 증인으로 오라고 한 날에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에게 벌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나를 억지로 법원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3. 7일 동안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기 쉬운 형사재판 2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